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7 이억순입니다. 제 남편은 급성 간경화로 3년 전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들과 함께 가슴 아픈 추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꽃집을 하나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가꾸는 거와 분갈이, 꽃다발 만들기는 저에게는 큰 달란트였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큰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남편을 보내고 저에게도 새로운 일상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가게를 열고 닫으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예전보다는 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내오던 중 아들에게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같은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성격도 좋고 마음도 넓은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송이는 아들과 동갑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직책도 맡고 있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좋아. 팀에서도 분위기도 잘 주도하고 러닝 동호회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아들이 용기를 내어 저녁 약속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웃음 코드가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에는 꽃집을 열어서 잠시 손님을 받고 점심이 지나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드라이하고 집으로 들어와 준비해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과 여자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르며 일어나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벌떡 일어나 제가 입구에 서 있었는데도 계속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가워요. 승준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송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 꽃 좋아하신다는 얘기 듣고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상냥한 듯 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과한 친절의 느낌이 들어 저는 그 자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승준 씨가 어머님 음식 손맛도 좋으시고 꽃 만드시는 손재주도 좋다고 매일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저를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칭찬으로 들린다기보다는 살짝, 아니 곱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편견일지도 모르니 최대한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아들에게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을 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씻지도 않고 제 옆으로 와 여자친구에 대해 어땠는지 물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송이 어땠어요? 괜찮았죠? 응, 웃는 것도 예쁘고 참 똑부러지게 생겼더구나. 저는 송이를 보고 느낀 불편했던 감정들을 아들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리도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니 더 섣불리 말을 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감정은 어디까지나 제 감정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생각하고 곱씹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불편했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외박 한 번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이를 만나고는 외박도 작고 핸드폰을 쥐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이라도 먹는 날이면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전화로 울려댔고 그런 아들은 회사를 핑계로 방에 가서 전화를 받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화가 회사에서 온 전화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녀들이 그런 불타는 연애를 지금 하지 언제 해보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뒤 아들은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 나가? 네. 엄마, 저 송이 좀 만나고 올게요. 너 어제도 야근하고 들어와서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지 그러니?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들의 눈은 점점 동태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라고 깨워도 바로바로 일어나던 아들이 이제는 아침도 안 먹고 더 자겠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30살 넘어서도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자신을 위해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는 아들이었는데 요즘의 아들 모습은 정말로 사춘기 때보다 더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와 술 한잔하고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 새벽에 들어와 잔다고 한들 몇 시간이나 자고 출근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저도 새벽 꽃시장을 가야 해서 일찍 나가버리고 결국 아들은 회사에 지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지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지각을 할 뻔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 본인의 신뢰는 깎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여자로 인해 망가져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벽 꽃시장을 나가려던 때 송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꽃시장 구경을 같이 가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친구이기에 가까이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꽃시장까지 어떻게 올 생각이에요? 난 꽃들을 사와야 해서 차를 갖고 가려는데. 저도 차를 갖고 갈게요. 그럼 꽃시장 주차장에서 만나요.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장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치고 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이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를 하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이 새벽에 마치 백화점에 쇼핑이라도 가듯 송이는 원피스에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려면 발 아플 텐데 다른 신발은 없어요? 저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가 봐요, 어머니. 그렇게 꽃시장에 들어서서 구경을 하던 중 송이는 꽃 냄새가 좋다며 여기저기 들어가서 꽃들을 만지고 꺼내보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꽃 너무 예쁜데 이건 안 사세요? 이건요? 이건 비싸요? 꽃시장에서 살 것도 아닌 꽃들을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들춰보고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희 얼마나 더 돌아보고 사야 해요? 꽃시장을 돌아보려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친 기색으로 말하는 송이의 말에 같이 온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기도 없는 여자가 아들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까 싶은 생각도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송이가 이 새벽부터 따라 나온 것도 저와 친해지고 싶은 순수한 의도였겠지 하는 마음에서 점점 저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송이도 꽃을 한아름 집어들더니 저와 꽃집에 가서 같이 꽃을 정리하고 만들자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필 송이가 꽃을 고른 가게는 제가 거래하고 있는 도매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는 어르신 2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기에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이었죠. 그리고 소매일수록 가격은 또 비싸죠. 아줌마, 꽃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우리는 도매가게라 그렇게 하면 비싸요. 비싸봤자죠. 얼마예요? 송이는 가격을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뭐해지기 싫었는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요? 그냥 주세요. 우리는 카드 안 받아요. 요즘 카드 안 받는 데가 어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런 식으로 파셨으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현금 내면 현금 영수증은 해주는 거 맞아요? 그 아침에 꽃시장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재차 설명하려 했지만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송이의 목소리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카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꽃시장에서도 작은 가게였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만큼 도매로 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가게보다는 할인된 도매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찾는 가게에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있는 저도 민망해졌습니다. 그만해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큰 소리야. 저는 얼른 현금을 꺼내 꽃을 계산하려 지갑을 꺼내려 할 때 송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꽃은 바닥으로 내팽겨쳐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요즘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요즘 세상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송이가 바닥에 내던진 꽃송이들은 발에 밟혀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사장님도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고 안쪽에 계시던 남자 사장님이 나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아가씨도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여기 신고할 거예요. 신고할 테면 하세요. 우리가 뭐 세금으로 장난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보상조하면서 거래하는 건데 당신 어디 꽃집이야?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 거 없잖아요. 송이야, 그만해. 그만 가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가긴 어딜 가요. 이런 가게들은 싹을 뽑아버려야 해요. 지나가다 멈춰선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처가 한 곳이 없어진 것도 부끄러움도 제 몫이었습니다. 이런 현금 운운하면서 가게 운영하는 곳들은 싹 없어져야 해. 여러분들 여기서 사지 마세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송이는 핸드폰을 꺼내들어 가게 번호와 가게 내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소리마저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짧은 탄식과 함께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쩐데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꽃집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으니 두 번 다시 이곳과는 거래를 못하겠죠. 그리고 이 가게에서도 이런 손님은 처음일 테죠. 어머니 여기서 이제 거래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요. 마지막에 송이가 한 말은 이곳의 사장님도 저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참히 짓밟혀진 꽃들을 보니 더더욱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한테는 이곳이 그냥 쥐꼬리만한 시장처럼 보이니? 나는 너처럼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사람한테는 내 아들 못 주겠다. 카드만 들이밀면 뭐 다 되는 세상인 줄 아나 본데 아직 너가 본 세상이 다는 아니다. 여기서 꽃을 팔고 있다고 해서 너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들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한 자리에서 좋은 질의 꽃을 팔아주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니? 너가 비싼 옷에 비싼 신발, 비싼 차 탄다고 해서 너를 우러러보고 너의 값어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산이야. 나는 오늘 내 거래처를 하나 잃었지만 너의 본 모습으로 내 아들을 지켰다고 생각하마. 지금 당장 승준이한테 가서 말해. 카드 하나 안 된다고 들고 있던 꽃을 내던지고 짓밟았다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너가 설명해.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승준 씨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결혼 전부터 제가 좀 뜯어 고쳐보려 했더니 어머니가 막고 계시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장님께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교양이 넘쳐 흐르네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나요? 남자 사장님의 말에 실소가 새어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송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가씨,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번엔 옆에 사장님까지 나와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장님들과 안면을 트고 거래한 지 어연 3년째니까요. 송이는 이제 주변 사장님들에게 마저도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다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들 알아. 주변 사장님들도 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섭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어서 얘기해요. 아들이 못 믿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요. 우리가 다 얘기해 줄 테니. 사장님의 말에 힘을 얻어 저런 여자에게 아들을 줄 수 없다는 제 마음은 더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서 아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려앉혀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송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송이랑 꽃시장에 간 건 알고 있지? 승준이는 제가 한 말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송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도 안 돼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어 사장님께 전해받은 동영상을 눌러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낮에 집에 돌아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을 때쯤 꽃시장 사장님께서 송이가 악랄하게 행동하는 동영상과 CCTV 영상까지 모두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는 송이가 꽃을 내던지며 발로 짓밟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송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첫 만남에서 느낀 송이의 불편했던 마음들까지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큰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아들도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고민은 송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끝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송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송이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송이는 아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승준 씨 마마보이야? 어머니 말만 듣고 지금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엄마한테 왜 대못 박는 짓을 해? 승준아, 내가 다 미안하네. 다 큰딸이어도 내가 더 가르칠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 많고 큰 꽃시장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할 줄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머니한테 가서도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려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송이는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빌고 용서받아 올 테니까 이 결혼 절대 깰 수 없어. 가긴 어딜 가? 지금 가서 뺨이라도 맞지 않고 오면 다행이다. 가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송이는 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제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5분째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탓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송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승준 씨와 결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꽃시장에 가서 사장님들께 다 사과를 하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이제 와서 본인의 행동과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돌아가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두 손까지 빌어가며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가세요. 송이는 결국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송이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송이는 러닝 동호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그냥 파혼했다고 알렸지만 인터넷상에서 그날의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회사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 일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송이는 휴직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꽃시장에 들러 사장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홍삼 세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요즘 어머니들 현명하게 행동 못하시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저라도 그런 며느리는 달갑지 않은데 아들을 위해 큰 결심하셨네요. 그때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꼭 가져가세요. 꽃시장은 언제나 제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곳에 가는 것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거래해 주셨던 사장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드릴 겸 오랜만에 꽃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먼저 다가오셔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꽃가게는 단순히 꽃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사람들과 교감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주말 오전에는 꽃꽂이 수업을 열어 손님들과 함께 꽃을 다듬고 꾸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도 소중한 기쁨이었죠. 아들도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 청소를 돕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부모님께 드릴 꽃다발을 주문하러 가게를 찾았습니다. 첫 만남은 그저 짧은 거래였지만 그 후로 그 손님은 매주 주말마다 꽃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반복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님의 방문이 단순한 꽃 구매 이상의 이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아들과 손님 사이에 웃음이 오가고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제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저 몰래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실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주말마다 오던 그 손님이니? 아들은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손님으로 온 날 둘의 눈빛에서 서로를 알아본 듯 했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니 잘 됐구나.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엄마가 보기에 참 차분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처음 만났던 손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손님으로서도 참 좋은 분이었지만 며느리가 된 지금은 그 이상의 사랑스럽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지냅니다. 이제 제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함께하던 꽃가게에서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꽃처럼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도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꽃가게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표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손님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슬픈 표정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사연으로 꽃을 사러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정성껏 꾸민 꽃다발과 꽃바구니가 그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꽃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이 세상에 작은 행복을 더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가게 안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